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갤럭시아 SM인데요. 업데이트입니다. 일단 3분기까지 그 누적 실적으로 보면 매출이 9.4% 증가, 영업이익 11.3%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좋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쪽은 매출이 11% 감소했지만 헬스 기구, 프리미엄 피트니스라고 나오죠. 이게 34.2%로 크게 증가를 했고 그래서 실적이 좋은데 사실상 뭐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비즈니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대규모 적자만 아니라면 실적이 큰 의미는 없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 이슈도 없습니다. 부채 비율이 19.56%에 현금성 자산 64억, 기타 유동 금융자산 80억.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도 55.9억, 56억. 그래서 뭐 문제가 없고 수급과 차트가 좋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서 수급이 좋고 일봉 차트인데 이제 요거만 요 선만 좀 올라가면 완전히 이제 상향 차트인데 요거는 좀 기울어졌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막 이륙하려는 그런 차트죠. 뭐 차트가 이렇다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차트 모양은 이제 급등 직전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저번에 거래량이 한번 폭등을 했다가 좀 부족하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또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글쎄 올해는 아니면 내년 초 정도면은 저는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저항선이 2230원인데 요거 맞고 좀 밀린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강하게 뚫으면 이제 쭉 가는 거죠. 그때부터. 뭐 연말에 양도세 이슈도 있고 해서 뭐 종목당 10억 이런 거 맞춰야 되니까 그런 걸 좀 의식하는 것 같아요. 코스닥 약세장도 원인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머니트리가 이제 최근 더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을 했었죠. 근데 가장 큰 거는 비트코인이 강하게 이제 올라가면서 갤럭시아 코인도 이제 잡코인이 따라간 거죠. 그래서 10월 초에 저점이 5불이었는데 10.64, 두 배를 올라간 거죠. 한 달 만에. 그래서 다시 근데 조정을 또 받고 5.254불, 5.7불 정도 기록을 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잡코인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비해서 급등락이 심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급등 조정 재상승의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갤럭시아 차트가 갤럭시아 머니트리죠, 이거는. 그래서 조정 후 재상승 배경을 보면은 뭐 급등할 때는 이제 갤럭시아 코인이 급등해서 따라간 거고요. 조정받고 재상승한 거는 이제 어제 기사가 난 건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뭐 한동훈 장관 테마가 지금 엄청나죠. 덕성이 오늘도 폭등을 했는데 어쨌든 출입국과 이민관리청의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민 활성화, 이민자가 많으면 해외 송금도 늘어날 거다 이런 뜻이고요. 그 갤럭시아 컴즈가 어, 국내 최초 해외 송금 편의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죠. 이게 벌써 3년 전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테마를 탄 거죠. 저 앞뒤가 맞죠, 이거는. 그러니까 편의점이 지금 5만 개가 약간 넘는 상황인데 갤럭시 머니트리가 서비스하는 고유 결제 수단이고 24시간 결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민자가 늘면은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그 보충을 한 다음에 충전을 한 다음에 이제 송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현재 수요가 많은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인터넷상으로 결제할 때 피지사 또는 뭐 휴대폰 결제로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신용 불량자나 외국인이나 10대 청소년 같은 경우에 이제 편의점에서 결제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민자가 늘어나면 편의점 결제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충전을 한 다음에 송금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갤럭시 SM이 머니트리보다 좀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참 그런 게 연초에 이제 코스닥이 막 그때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많은 종목이 급등을 했었죠. 그때 갤럭시와 머니터리는 110%, 118% 상승을 했었는데 갤럭시 SM이 훨씬 강했죠. 172%. 최저가하고 최고가가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최저가 최고가를 비교해 보면 갤럭시와 머니터리는 97.3%인데 갤럭시 SM은 38.7%. 저는 시총이 작기 때문에 SM이 더 크게 갈 거다 이렇게 봤는데 틀렸죠, 예상이. 그럼 차이가 뭘까? 세력 마음인데 연초에는 굉장히 많은 종목이 1월, 2월까지는 같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때까지는 뭐 2차전지 소재만 치고 나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랬다가 3월 넘어가면서 그랬는데 선별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코스닥이 약세장이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 수급이 집중된다. 예를 들어서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갤럭시와 머니트리만 가는 거죠. SM으로는 수급이 안 들어오고. 그게 이제 양도세 이슈도 있고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강세장이 또 오겠죠. 언제 오냐? 모르죠. 근데 저는 이제 내년 되면 올 거라고 봐요. 약세장, 강세장이 순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여러 가지 이런 갤럭시 SM이 머니터리 지분을 12% 정도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올라갈 거리가 있는 거고 또 소형주니까요. 소형주에다가 그 최대 주주 물량까지 빼면은 이제 정말 진짜 초소형주죠. 그리고 STO 관련 뉴스를 보면 장내 시장에 샌드박스 승인이 임박했다. 샌드박스가 뭐냐? 규제 샌드박스는 이제 보통 혁신 기업이 일정 기간, 장소, 규모를 제한한 상황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갖고 시험 검증할 수 있다. 그 샌드박스 안에서 한번 실험을 하게 두는 거죠. 규제의 전부나 일부 규제를 이제 적용하지 않고 아니면 약하게 적용하면서 혁신 기업 테스트를 하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증권시장 STO, ST라고 하는 게 맞겠죠. ST 시장 규제 샌드박스를 이달 중 승인한다. 내년부터 일단 미술품과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이게 이제 현재는 이게 제일 많죠. STO를 매매한다. 그래서 거래소가 내년초 업계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STO 장내시장 개설을 본격화한다. 미국과 싱가포르이 제일 앞서 있고 홍콩이나 뭐 일본도 있고 그래서 24년 초 1분기에 굉장히 테마로 휘몰아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거래소에서 STO 상장 절차, 매매 공시 등에 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다. 그래서 업계의 의견을 듣고 이제 뭐 플랫폼이나 증권사겠죠. 그 개설할 계획이고 근데 그 규제 특례를 승인하고 증권신고서 통과가 이루어져도 거래소 상장 심사라는 단계가 또 있는 거죠. 그게 참 복잡하죠.
그래서 상장 절차와 공시 준비까지 고려하면 실제 유통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가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워낙에 한국에서 뭐 사고가 그동안 많았잖아요. 올해 뭐 벌써 그 증권 그 주가 조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날씨가 너무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주말은 좀 잘 놀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